자, 이번 시간에는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방정식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점의 평행이동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의 좌표가 뭐 x, y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점이 오른쪽으로 a만큼 그리고 위로 b만큼 움직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오른쪽으로 a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x에다가 a만큼 더해서 x 플러스 a가 되고, 여기 위로 b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y좌표에 그대로 b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a만큼 움직이고, 자, 밑으로 b만큼 움직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좌표는 뭐가 될까요? x 플러스 a, y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내려가는 거는 이 y좌표에다가 b를 빼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왼쪽으로 a만큼 움직이고 위로 b만큼 움직이면, 자, 이 좌표는 뭐가 될까요? x 마이너스 a, y 플러스 b가 되겠죠. 왼쪽으로 가는 거는 x좌표에서 이 a를 빼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 y좌표에다가 b를 그만큼 더하면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a만큼 움직이고, 자, 밑으로 b만큼 움직였다고 할게요. 그럼 이 좌표는 뭐가 될까요? x-a, y-b가 되겠죠. 왼쪽으로 a니까 x에서 a를 빼고 밑으로 b만큼 움직였으니까 y에서 b를 빼야겠죠. 자, 지금처럼 어떤 점이 평행이동을 했는데 이게 바로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3이 2,5로 움직였대요.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인 거야? 플러스 1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인 거예요? 플러스 2만큼 움직인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만약 5,4가 있는데 얘가 1,3이 되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였다고 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다고 할 수 있어요. 원래 x축 방향이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자,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인 거다?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죠. 원래 y축 방향은 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밑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바로 점의 평행이동. 이것만 기억하면 끝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도형의 방정식 평행이동을 배울 건데, 원래 얘는 자취방정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취방정식으로 처음부터 설명해버리면 학생들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심화편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할 거고요. 지금은 조금 직관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이 점 위에 m,n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해도 식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식은 n은 fm.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식이에요. 이거 말고는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a만큼 위로 b만큼 평행이동 해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a만큼 위로 b만큼 평행이동 하게 되면 점도 똑같이 움직이겠죠. 오른쪽으로 a만큼 위로 b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럼 이 점은, 이 점 입장에서는 n 플러스 a, n 플러스 b 얘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식이 뭐가 되냐면 y 빼기 b는 f x 빼기 a가 돼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질문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 식이 y축으로 b만큼 움직였으니까 y 플러스 b, 그리고 x축으로 a만큼 움직였으니까 fx 플러스 a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좌표를 여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y좌표 대신에 n 더하기 b를 집어넣게 되면 n 더하기 b 플러스 b는 f, 자, x좌표에다가 n 플러스 a를 집어넣게 되면 n 플러스 a 플러스 a. 자, 이러한 등식이 나오죠. 얘는 얘랑 같아 안 같아? 같지가 않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n은 fn 이 등식인데 전혀 생뚱맞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에 대한 식이 얘가 된다고 해버리면 이 y좌표에다가 n 플러스 b를 집어넣으면 n 플러스 b 마이너스 b니까 n이 나오고 이 x좌표에다가 n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fm 이해가 돼요. 내가 처음에 알고 있는 식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x, y에 대한 관계식에서 내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이 x 대신에 x 빼기 a 부호를 반대로 해서 적어줘야 되고 이 y 대신에 y 빼기 b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를 반대로 해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도형의 방정식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x 빼기 a를 집어넣고요. 이 y 대신에 y 빼기 b를 넣어야 돼요. 자, 이거는 도형의 방정식이 지금처럼 y는 fx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원의 방정식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 둘 다 뭐가 있어요? 둥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도형의 방정식이 얘라고 한다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이 그래프의 도형의 방정식은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x 대신에 x 빼기 a를 놓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정확하게는 자치 방정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심화편에서 한다고 했어요. 자, 이거 지워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번. 지금과 같은 평행 이동에 의하여 이 점이 a, 2로 옮겨진대요. 그때 a 빼기 b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얘는 점의 평행 이동이죠. 자, x축으로 얼마큼 움직였어요? 플러스 1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얼마큼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b만큼 움직였죠. 이 평행 이동에 의하여 이 마이너스 2,3도 똑같이 움직여진대요. 그럼 얘도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그대로 2를 더하면 될 것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b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가 a, 2가 된대요. 따라서 이 a는 몇 나와? 2 x좌표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3 빼기 b가 2니까 b는 이렇게 1 나오겠죠. 따라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이번에 1-2번 풀어볼게요. 자, 이 점이 이 점으로 평행 이동했대요.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몇 나온대요? 3이 나온대. 자, 그리고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뭐가 나온대? 이게 4가 나온대요. 따라서 a가 몇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이렇게 5가 되잖아요. 즉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요.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 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물어봤어요. 해볼게요. 그대로 1,-3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1.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대로 5만큼 더해주면
2 얘가 되겠죠. 따라 정답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이제 2번. 점 마이너스 3,4를 점 마이너스 1,1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 직선이 이 직선으로 옮겨질 때 상수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앞에 거 보면 마이너스 3,4가 마이너스 1,1로 옮겨졌으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진 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좌변이 x랑 y에 대한 식이니까 똑같이 좌변도 x, y에 대한 식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는 0, 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도형의 방정식은 평행 이동할 때 그대로 이 값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준다고 했죠. 따라서 f, x 대신에 x 빼기 2를 넣어야 되고 y 대신에 y 빼기 마이너스 3 얘를 넣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여기 보이는 이 x 대신에 x 빼기 2를 넣어야 되니까 그대로 넣게 되면 3 x 빼기 2 얘가 되고 이 y 대신에 y 더하기 3이죠. y 더하기 3을 넣는 거니까 빼기 y 더하기 3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 이 방정식과 똑같아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3x-y 마이너스 7은 0.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이 도형의 방정식과 이 도형의 방정식은 같은 거니까 계수비교법에 의해서 a는 3이 되고 자, b는 마이너스 7 얘가 되겠죠. a는 3, b는 마이너스 7. 따라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이제 3번. 자, 포물선이 있는데 자, 여기 포물선이 2차 함수예요. 이 2차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p 더하기 2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p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도 평행 이동에 관련된 문제인데 얘는 이런 도형의 방정식이죠. 따라서 도형의 방정식 평행 이동은 x축으로 p만큼 움직였을 때 이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x 빼기 p를 집어넣어야 되고 y축의 방향으로 p 더하기 2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이 y 대신에 y 빼기 p 더하기 2를 집어넣어서 식을 세우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 여기 있는 2차 함수는 우리 아까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 평행 이동으로 보자면 y 대신에 y 빼기 p 더하기 2 얘를 넣는 거니까 그대로 y 빼기 p 더하기 2 얘는 x 대신에 x 빼기 p를 넣는 거니까 이 x 빼기 p의 제곱 마이너스 4 x 빼기 p 플러스 5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 꼭지점이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1, p 더하기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란 얘기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x축 위에 꼭지점의 좌표가 있다면 여기는 이 꼭지점의 y좌표가 0인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5가 돼요. 근데 이렇게 풀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도형의 방정식 평행이동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바로 이 yx에다가 생으로 집어넣기보다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미리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플러스 3 얘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y 대신에
y 빼기 p 더하기 2를 넣고 요 x 대신에 x 빼기 p를 넣으면 다시 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생으로 놓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풀이가 그렇게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얘는 내가 점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행이동 문제 풀 때 이 2차 함수나 이 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스페셜한 점이 있죠.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가장 특별한 점이죠. 그리고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 얘가 가장 특별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2차 함수나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도형의 방정식의 평행이동으로 직접 다 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따라서 쌤이라면은 자, 이렇게 풀 겁니다.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자, 이 정도는 꼭지점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꼭지점이 1,3이 되죠. 이 1,3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더하기 2만큼 움직였으니까 그대로 점은 더해진다고 했죠. 1 플러스 p, 3 플러스 p 더하기 2. 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점이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y좌표가 0이 되니까 p는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예제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과 같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원의 방정식이 이 원의 방정식으로 된대요. 그때 이 A랑 B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는 점의 평행이동이죠. X축이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였어요? 3만큼 움직였죠. 자, 그리고 Y축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죠. 자,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이 X 대신에 X 빼기 3을 넣어야 되고 요 Y 대신에 Y 빼기 마이너스 4를 넣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 X, Y 대신에 다 이걸 집어넣는다고 해봐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2차 함수 문제 풀었던 것처럼 자, 이 원의 가장 특별한 점, 그게 뭐죠? 원의 중심이죠.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과 반지름 바로 구할 수 있죠. 바로 못 구하시면 이제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이거 원의 중심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1 얘가 되죠. 자,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각각을 제곱한 다음에 이 제일 마지막 항을 빼준다고 했죠. 그러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원의 중심도 똑같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이니까 여기에다가 3 더하게 되면 1,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원을 평행이동하더라도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오른쪽 원의 방정식을 보면 반지름이 루트 3인데 얘랑 서로 같아야 돼요. 따라서 루트 5 빼기 a가 3이니까 a는 2가 될 거고 여기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b인데 걔가 1,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b는 3이 돼요.